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굉장히 빠르게 법제화시켰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진짜 6개월 내에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이게 얼마나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은 공격수고 우리가 수비수라고 봤을 때 너무 무서운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안정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정말 안정적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오늘 정구태 저자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저는 현재 인피니트 블록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그러니까 수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머니리셋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 정구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스테이블 코인 핫하잖아요. 지금 보면서 스테이블 코인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이제 궁금한 게 또 많아서 또 초대를 했습니다. 네.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이 두 가지로 지금 나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관심은 첫 번째 서클 가치 주가 미국 주식으로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 두 분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책은 뭐 어떤 내용 위주로 썼나요? 저는 이제 시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책이 그동안 없었어가지고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아니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해서 아주 되게 쉬운 내용으로 기본서를 쓴 거고요. 그래서 앞단에는 말씀해주신 이제 해외 동향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제도화 전이다 보니까 해외 동향들 위주로 되어 있고 뒷부분에 가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화폐들은 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 같은 거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이 안정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좀 개념을 먼저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네. 이제 이게 두 가지 합성어잖아요. 네. 스테이블, 그다음에 코인.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단어인데 이걸 합쳐놓은 겁니다. 스테이블이라는 거는 안정적이다. 네. 근데 안정적이라는 게 이게 고정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가격이 어느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가격으로 고정돼 있다는 것보다는 이제 실물 화폐하고 연동되어 있다. 그게 이제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로화가 될 수도 있고 엔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원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법정화폐하고 연동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적인 코인하고는 좀 결을 달리하는 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투자의 개념보다는 네. 어떤 개념이 조금 더 맞을까요? 쉽게 말해서 네.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디지털 달러다 디지털 달러.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달러가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제 투자 수단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코인 이런 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싫어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그쵸. 굉장히 또 열정적인데 네. 이게 미국의 뭐 달러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약간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좋아합니다. 네, 외국산 코인들 말고 흔히 말하는 미국산 코인들 다 좋아합니다. 신토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1기 때 하고 2기 때 하고 이 디지털 자산 씬에서 보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바뀌었나 라고 이제 좀 들여다보면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서 CBDC라고 하는 이제 중앙정부가 찍어내는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를 넘어서 상용화 테스트까지 다 끝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이 위안화를 전 세계에다 풀면 이게 미국에도 조금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달러에 대한 어떤 좀 수요나 아니면 달러에 대한 공급 같은 것들이 조금 달러 패권이 약화될 수 있겠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때하고 다르게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네, 그렇게 이제 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 코인만 좀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이 테더랑 서클 거는 다르잖아요. 서클은 미국산이라 봐야 되고 테더는 맞아. 아시아산이라 봐야 되는데 네. 그럼 테더는 좀 안 좋아하나요? 그렇죠. 테더, 예. 그게 이제 극명하게 딱 볼 수 있는 게 한 2달 전에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형태로 지었는데 지니어스 법이라고 맞아요. 이제 제정이 네. 됐거든요. 지니어스 법을 테더는 지금 충족을 못 해요. 맞아요. 예. 충족을 못해서 지금 테더는 미국에서만 그 이용할 수 있는 제2의 USDT를 이제 발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USDC는 완벽하게 다 충족을 해요. 그래서 요거만 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대하는 태도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걱정되는 게 아니, 그럼 예를 들어 테더가 자본을 그냥 맞추겠다. 뭐 서클처럼 우리 100% 다 맞춰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미국 거만 따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애초에 테더 자체가 그러면 이제 뭐 예금이라든가 국채로 100% 보유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테더는 사실 수요가 있는 곳이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다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금 세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유 준비금을 어디다가 관리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테더는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갖다 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미국에 갖다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충족을 못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지금은 시총이 테더가 1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USDC가 1위로 갈 수 있는 가능? 지금 사실은 USDC도 굉장히 많이 잠식을 했거든요. 네. 테더를. 저는 충분히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테더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테더 말고 미국산 제2의 테더를 만들겠다. 그런 것도 사실 위기감의 어떤 반영이거든요. 이게 점차 잠식을 당하게 되면 이미 많이 잠식 당했어요. 굉장히 치고 올라온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 영역이 좀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시아계 어둠의 영역에서는 테더를 원하지 USDC 달란 말을 한 적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테더가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서클이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영역 서로 어떤 영역이 서로 다른지 좀 알 수 있나요? 이게 태생부터 이제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면 돼요. 저는 테더하고 서클을 비교를 할 때 테더는 그냥 수요 중심, 그 다음에 USDC는 서클은 그냥 규제 중심. 요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규제라고 해서 사실 뭐 은행 수준의 어떤 규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테더보다는 훨씬 더 금융기관에 적합한 그런 이제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이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 조금 양성화되어 있는 곳은 USDC를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그런 것보다는 수요자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가장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는 곳을 원하는 곳은 아무래도 테더가 좀 강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을 침투하는 속도도 조금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예전에 우리 루나 사태 이야기를 또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때와 비교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USDC나 USDT 같은 법정 화폐 담보형 네.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테라 루나 같은 알고리즘형. 네, 알고리즘형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가격을 1달러에 추종하게끔 세팅을 해놨다. 네. 근데 그 알고리즘을 우리는 믿고 이제 화폐를 사용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3가지가 존재를 했었는데 테라루나 터지고 나서 뭐 자이반 타이반 시장에서 알고리즘은 다 퇴출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담보형도 사실상 쓰는 데가 별로 없고요. 네. 지금은 법정화폐 담보형이 지금 현재도 대세가 됐고 앞으로 미국 이제 지니어스 법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제 법정화폐 담보형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워낙 또 AI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럼 이게 또 AI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엮여지게 된다면
이게 또 알고리즘 형태로 새롭게 출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테라루나 때가 너무 약간 컸죠? 저희 가상자산 이제 크립토 씬에서는 그때 사실 비교하기를 리먼 브러더스급이라고 예.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일시에 이러다가 진짜 크립토 뭐 이제 저같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몇 년 후퇴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일반적인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망했다, 없어지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현실이었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알고리즘형은 AI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나오기가 힘들다. 아주 좀 장기간에 걸쳐서 고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담보형인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은행을 생각해 보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돈이 없어도 우리가 은행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믿잖아요. 네. 근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신뢰를 하는 기준이 그만큼의 담보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니어스 법안처럼 어떤 규제를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거죠. 그 전에는 준비금만 봤어요. 네. 준비금만 잘 충족하고 가지고 있으면 왜 우리 은행에서도 뱅크런 터지면 사실 뭐 그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은행들도 버텨낼 수가 없죠. 없거든요. 왜냐면 예금을 100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얼마 전에 네. 저희도 미국에서 봤잖아요. 실리콘밸리 네. 은행 같은데 파산하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인 요건을 더 강화시킨 거죠. 요번에 준비금은 당연히 100%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는 니네가 갖고 있다고 했던 거지 정부에다가 증명해 준 건 아니잖아 라는 식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지니어스 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거죠. 그럼 그 자본을 어디다가 수탁을 맡기는 거예요? 네, 은행에다가 수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실리콘밸리 은행 터질 때도 이 서클 같은 경우에 지방은행 아무래도 그때는 또 작은 기업이었으니까 큰 은행들은 또 상대 안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이런 이제 소규모 특화된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었거든요. 서클이 그때 위기가 한번 왔어요. 왔었죠. 실리콘밸리 네. 터지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은 대형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산해서 맡기고 있고, 한 은행이 터지더라도 그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다른 곳에서 좀 커버리지 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다 맡겨놓고 나면 수익이 그렇게 날 게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는 뭐 8% 정도만 딱 바로 즉시 나갈 수 있는 예금만 딱 해주고 나머지 뭐 92%는 대출 돌리거나 다시 돈을 돌려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내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달러로 바꿔준 다음에 이 돈 가지고 100%를 보유해라, 이 상태를 가지고 국채로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약간 서클 같은 회사들은 단순히 그 국채 이자에만 의존해야 되는 사업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국채예요. 미국 국채. 미국 국채가 지금 좀 이자율이 높은 편이라서 단기물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4%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발행량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서클 같은 경우에 거의 1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굉장히 많은 큰 수익을 얻어내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부가적으로 주 수익원은 그 미국 국채고, 부 수익원으로 이제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그거에 따른 거래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생태계에 기여하면서 생태계 기여자들이 내는 이제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생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거래 금액이 워낙 큽니다. 우리나라 뭐 경제 규모하고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발행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로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최근에 나온 뉴스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뭐 거래로 하게 되면 수수료 나고 하는데 네. 서클보다 돈을 더 버는 게 오히려 코인베이스라고. 그러면 왜 코인베이스가 서클 때문에 돈을 더 벌게 된 거예요? 거래소하고 사실 발행사는 어떻게 보면 공존의 관계거든요.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발행사는 이제 은행이고, 은행이 이제 돈을 찍어내진 않지만 은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행사는 이제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거래소는 증권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통금융에서 이 두 간의 관계는 상생이잖아요. 거래소하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가 혜택을 많이 받는 거는 그만큼 이 크립토 시장에서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코인을 이제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유통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어쨌든 지금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게 공고하게 된 상태다. 나머지들은 지금 존재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아까 담보 얘기하기 저도 또 궁금했었던 게 네. 근데 왜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왜 안 나오는 거냐?
비트코인도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 신뢰성도 많이 올라갔고 거의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고해진 상태인데 네. 이거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나올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왜 못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가격 등락이 심하잖아요. 네, 모든 코인들은 가격 등락이 심한데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만 하루에 1, 20% 빠지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가 빠진다. 하루에 20%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 준비금을 그러면 단시간 내에 어디서 조달을 해야 돼요. 100% 이상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운영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담보가 무너졌다가 네. 플러스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려면 운영사 입장에서는 발행보다는 더 많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버퍼를 주지 않는 한은 네.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을 태울 수 있는 운영사가 아닌 이상은 신생이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아, 그리고 지니어스법이 네. 제정되면서 이제 그런 건 다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코인은 그 준비금 자산 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국 지니어스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네. 좀 등장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네요. 지니어스법이 어떻게 방향을 다 그럼요. 설정해 놓은 거네요. 네. 네. 지니어스법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완전 변곡점을 만든 겁니다. 아. 가장 큰 혜택이 사실은 서클인 거고요. 저는 왜 생각했냐면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이거 떼돈 벌 수 있겠다. 쌀 때 사놔서 코인 발행을 만약에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정말 쌀 때 많이 사놓은 자본을 가지고 만들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때마다 운용사가 돈을 엄청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지니어스법이 막아놨네요. 근데 그것도 보면 저희처럼 이제 뭐 예. 가상자산에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야. 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니까 예. 이렇게 생각할 예. 수 예. 있거든요. 예. 근데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야 과거에 지난 과거를 복귀해 보면은 뭐 30% 빠지고 50% 빠지고 80% 빠지는 거 일도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믿고 그러면 이제 이 실물 경제로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냥 우리들만의 세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담보가 네. 여러 개를 섞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요? 그 국채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 요구불 예금도 할 수 있고. 비트코인, 금 이렇게 이것도 비트코인 안 역시 됩니다. 네. 비트코인 안 됩니다. 비트코인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을 극도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런 같은 코인런이 생겼을 때, 그러면 니네가 대응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그 안정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각할 때도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즉시성이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산업계에서는 그 즉시성이라는 거를 늘려야 네.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미국 정부하고 타협점이 맞은 게 이제 국채인 거죠. 국채는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려 있고 결제망이 다 시스템이 다 깔려 있는 상태니까 국가가 이제 국채라는 걸 보증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이걸 가지고 기반으로 돌려서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까지는 허용.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새로운 국채 수요라는 측면에서도 딱 이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다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그냥 일반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국가 간 국가에게 기업 간 기업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디지털 화폐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장 기존에 있던 화폐하고의 차이점은 그 핵심적으로는 한 가지 디지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디지털의 수반에서 그러면 글로벌화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그 화폐 시스템은 실물 화폐에 기반을 해요. 전자금융이라는 게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네. 실물 화폐하고 전자금융이라는 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상점에 가서 10,000원을 낸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상점에서 그러면 은행에다가 넣고 그다음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뒤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달러는 그냥 빨리. 보내면 끝이에요. 네, 뒤에 따라다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따라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 순수하게 거래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즉시성하고 그 다음에 가성비 이게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 간의 경계가 사실 의미 없는 거죠. 디지털이라는 거 국가 간의 경계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 디지털 콘텐츠 만들면서 세계인들이 막 보잖아요.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경계가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제도를 만들겠죠. 하지만 디지털의 속성은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미래에는 이 전통적인 은행이라는 기업보다는 IT 영역의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이 생기겠네요. 그게 융합되는 거죠. 예. 네. 이제 IT 기업들도 금융을 다룰 수 있게끔 변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핀테크가 유행을 했지만 사실은 핀테크라는 거는 파이낸스 테크놀로지거든요. 파이낸스가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유의 어떤 디지털 금융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테크핀이라고 봐야 되겠죠. 테크놀로지가 먼저 가고 이게 파이낸스를 되게 편하게 자유롭게 하는 이제 개념에서는 그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쨌든 제도화 시켰다라는 거는 이 인프라를 만든 상태에서 다음에 무언가 꽃이 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꽃이 필 거라고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전 세계에 확산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 변화를 보면 일단 크립토 시장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실물 경제 시장으로 나눠놓고 봤을 때 크립토 시장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예전에 비트코인이 했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전 세계 어느 코인이든 다 살 수 있는 그쵸?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역할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기축통화라기보다는 이제 금의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쓰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그냥 보유하고 싶어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이 크립토 시장의 화폐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수치로도 나오는 게 95% 이상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의 이제 95%가 거기서 쓰이고 있어요. 나머지 5%가 이제 무역 결제나 아니면 지급 결제나 네. 이런 데 쓰이고 있는데 아직은 미미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크립토 시장이랑 실물 경제 시장이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증명된 거를 가지고 실물 경제에서 쓰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은행을 대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끔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미래의 은행이 탄생할 수도 있다. 네. 지금 실제로 서클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리플 같은 네. 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네. 연방은행 그 인가를 받으려고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 은행을 인수하면 되지 않아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인수하는 방법도 예. 있고 자기들이 직접 인허가를 인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대형 은행들이 그거를 또 로비로 해서 막고 있죠. 못 받게끔. 그럼 은행주는 이제 빨리 팔아야 돼.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은행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 2개, 테더랑 서클 2개로 통일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계속 그걸 막고 있는 거죠. 네. USDC가 만약에 은행업까지 받아버리면 기존 은행들은 완전 재앙인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화폐의 어떤 자국 통화의 주권이 약한 국가일수록 이미 사실 거의 스테이블 코인에 많이 잠식당했거든요. 월급을 받는 순간 내 월급이 일주일 뒤에 반토막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USDT로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꾼 애는 일주일 뒤에 반토막 나 있고 네. 바꾼 애는 얘보다 지금 돈이 2배가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장점만 얘기했는데 혹시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이게 미국이 의도하는 바이기도 한데 네.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확산 속도가 너무너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너무 급속하게 빨리 퍼지다 보니까 디지털의 속성이 그거잖아요. 이게 뭐 국가 간의 경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 그런 경계가 없어요. 디지털이라는 거는.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것도 그걸 거예요. 그동안은 실물 화폐를 통해서 달러라는 게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디지털이라는 이제 옷을 입으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침투가 다 가능한 거죠. 디지털이라는 건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전기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그 미국 정반대편에 어떤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이제 국가들 간에서도 사실 이제 새로운 달러의 수요처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걸 피해갈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왜 굳이 꼭 원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뭐 주식도 미국 주식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 왜 한국 주식만 해야 돼? 나 한국인이니까 한국 주식만 해야 돼? 한국인인데 달러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상점에서도 달러를 받는 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원화하고 달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달러로 해서 달라. 네, 저는 오. 달러로 받고 싶어요.
파견 근무하는 사람들처럼. 네. 네. 아니 내가 원화로 받아가지고 달러로 바꾸나 네. 아니면은 그냥 달러로 바로 받으나 차이점이 별로 없다. 그거는 사실 이제 좀 노동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긴 네네. 하지만 네. 어쨌든 상상을 해보면 이제 월급조차도 그렇게 받게 되면 생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았지, 그걸 가지고 내가 공과금도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데가 생겨요. 네. 정부에서도 받아 이제 만약에 제도화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직원들도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도 스테이블 코인이 더 좋대. 그러면은 실물 화폐는 가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이제 달러만 쓰면 되고 이제 각 나라가 자기네 화폐를 찍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면 달러의 수요는 더 늘어날 그쵸. 거고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 문제가 아니라 달러를 더 많이 찍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더 쓸 수 있는 버퍼가 많이 생겨지죠.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건 거죠.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면서 국채 수요도 이거를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고 싶었는데 강화하니까 미국 국채사라고 하면은 이게 반발이 있죠. 네. 아니죠. 그래서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해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굉장히 빠르게 법제화시켰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진짜 6개월 내에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이게 얼마나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냐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은 공격수고 우리가 수비수라고 봤을 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면 거기에 선봉대장으로 지금 딱 서클이라는 회사를 세워둔 네. 거죠. 왜냐하면 테더 내버려뒀었으면 테더라는 애가 생겼을 건데 네. 테더는 미국 말을 안 들어도 되는 회사잖아요. 네. 그거보단 자기 말 잘 듣는 서클을 두고 서클 가지고 달러 패권을 지휘를 해보겠다. 네. 근데 이미 테더도 지금 사실 많이 미국 정부에 많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쵸. 예전에 테더가 계속 공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준비금을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 준비금 뭐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뭐 감사 받은 자료도 아니고 그냥 내부 자료 공개했는데 또 그 안에 준비금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오만 잡동사니 이게 현금화가 가능한 거야? 뭐 이런 거까지 다 껴넣어가지고 100%도 안 돼. 네.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이 그래서 테더를 많이 압박하고 나서 사실 테더가 미국 국채를 많이 샀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금 자산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국채고요. 앞으로 테더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연동돼 있는 화폐가 달러잖아요. 미국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겁니다. 그 속도의 문제인 거죠. 미국 정부하고 등져가지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되게 어. 약간 무섭기도 해요. 어. 이 변화될 세상. 나중에 자꾸 저한테 월급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니까 봐. 여러분들도 좀 많은 참고되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도움 됐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